집값 오른다. 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요즘에 집주인이 위약금 2배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런데요. 한번 볼게요. 자, 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 월 거래량이 3,000건 돌파. 전년 대비해서 4배, 5배 늘었고 계약금 배상하고 매물 거두는 사례 등장했다. 전세시장도 반등 불시. 집값 바닥론에 힘실어. 실제 내용입니다. 지난달 말이니까 5월 한 말쯤 되겠죠. 청담동에 청담 삼익 전용 면적이 105제곱이기 때문에 85보다는 좀 큰 거죠. 그래서 30평대 후반 아파트예요.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2억을 받았답니다. 한 20억 정도 되겠죠? 계약금 10%니까 2억을 받았겠죠? 계약을 했는데 4억을 물어주고 매물을 거둬들였어요. 4억을 왜 물어둔지는 아시죠? 계약금 2억 받은 거는 내 거 아니니까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계약금만큼 물어줘야 되니까 4억을 주는 게 맞죠. 만약에 매수자가 해약을 하려고 그러면 계약금 포기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2억만 떼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 해약하니까 4억을 물어주고 매물을 거둬들였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4억을 물어주면서 매물을 거둬들였는 얘기는 왜 거둬들였어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2억을 물어주더라도 2억 더 올려서 팔면 이익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 집주인들이 배액 보상하고 계약 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게 요즘에 있대요. 영두동의 레미안의 엘리틴이라 같은 경우 여기 이제 80조 나오죠. 6억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6천만 원 받았는데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계약자한테 1억 2천만 원 주고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를 시켜버렸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가 왜 나오냐? 금리도 올라가는 것도 지금 멈췄고, 그 다음에 대출 기조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타나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배액 보상하면서, 배액 배상하면서 계약을 지금 해약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4, 5배가량 늘어났고, 지난해 2월에는 1,000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000건 정도 됐다가 제일 거래량이 적은 게 작년 7월에 640건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래량이 다시 얼마나 올라가고 있냐면 자, 올해 1월에 1,400건 올라갔고요. 2월에 2,400건 올라갔고요. 3월에 3,000건 가까이 올라갔고 4월에 3,000건 넘어갔고 5월에 2,040건. 5월 2,040건이면은 지금 매매 계약하고 신고일까지가 며칠 주죠? 한 달. 그럼 오늘이 지금 6월 14일이잖아요. 여기 6월 8일 기사니까 거의 6월 초반 때 통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까지 이 통계는 5월 초반까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5월 말까지 계산하려고 그러면 5월 30일까지 계약한 거를 거래 신고하려고 그러면은 6월 30일이 돼야지 5월 통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벌써 5월 초까지인데 2,000건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5월 말까지 가면은 요 거래 건수는 몇 건이 되겠어요? 곱하기 최소한 2나 3 정도 되겠죠. 그러면 5,000건, 6,000건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죠. 그 다음에 3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한 달 전 건데 5월 초창기만 하더라도 5월 초만 하도 2,000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웃돌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배상하고 계약을 깨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도 100을 기준했을 때 지난주 80.7보다 83.1까지 더 올라갔고요. 요거는 집을 지난주보다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었다. 100 이하면은 아직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100 이하. 대신에 80.7에서 83.1로 매매 수치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전세 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세 수급 지수도 5월 5째 주로 해서 전주보다도 2.7%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 30대가 이끌었다.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30대가 38% 정도 차지했고요. 1년 만에 30대 이하 매수자 비중 최고, 뭐 집값 저점론, 바닥론, 금리 완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를 이끈 것은 30대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연령층,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끊어봤을 때 30대가 제일 많은 거래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인천권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면 금리 은행에서 몇 프로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거는 이제 대출 뭐 LTV 적용하면 LTV 50%다. 그러면
5억짜리다. 5억짜리 50%면 2억 5천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DTI라든지 DSR이라든지 요즘에 대출 총량 규제가 없을 때는 LTV만 적용하면 그 사람의 소득은 보질 않고 집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LTV 60% 그러면 10억짜리다 가면 6억이 대출이 됐던 거예요. 근데 LTV를 40%로 줄여버리면은 똑같은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4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LTV에다가 요즘에 또 뭐가 추가가 됐어요? 제일 규제가 약한 게 LTV예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센 게 DTI라고 들어보셨죠? DTI는 Debt to Income. 이거는 그냥 그 담보 가치만 보고 빌려주는 건데 요거는 담보 가치 플러스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DTI만 나오다가 나중에 또 뭐가 나왔어요? 또 DSR은 또 뭐예요? 대출 뭐 총량제라 해가지고 뭐 Debt to Service Ratio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뭐 마이너스 대출이라든지 차를 샀다든지 할부로 샀다든지 그럼 거기다 다 돈이 얼마씩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갚아나간 모든 거를 다 빼고 이 사람의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제일 심한 게 DSR, 그 다음에 DTI, 제일 쉬운 게 그냥 LTV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규제를 점점 더 풀어주겠다 요즘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즘에 담보대출이 몇 프로까지냐면은 3.9니까 이제 4% 이하대로 떨어졌어요. 보통 가장 은행에서 선호하는 물건이 아파트죠.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참 비쌀 때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대출 받으면 뭐 많이 올라갈 때 뭐 7% 뭐 이렇게 됐었다, 6% 됐었다가 지금 안전하게 특별한 소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집만 가져가면 대출해 준 게 4%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제 4% 이하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이제 좀 많이 낮아졌죠. 대출 금리가 3%대를 기록한 게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대신에 안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기준금리 지금 언제부턴가 기준금리 올라간다는 이야기 없죠. 계속 동결이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안정이 된 겁니다. 자, 시장 환경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저점에서 거래가 이제 살 사람들은 조금 더 달라지기 시작했다.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대 거래량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50대, 60대는 이미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살려고 하는 시장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20대들 한참 뉴스에 우리 많이 나왔던 용어가 영끌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끌이 뭔지는 아시죠? 예. 대출 마이너스까지 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20대, 30대가 움직여줘야지 거래가 점점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